안녕하세요. 루트 수학 여러분. 오늘은 이제 고등학교 수학의 본격적인 시작인 함수에 관한 얘기 좀 해봅시다. 그래서 함수를 내가 크게 두 개로 쪼개서요. 오늘은 그냥 함수의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함수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합성함수, 역함수,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반드시 필요한 아주 중요한 함수의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그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수의 기본적인 정의와 개념을 하자고요. 집합이라는 게 이 세상에 등장해서 이제 모든 수학을 집합을 중심으로 모든 걸 시작해요. 우리가 집합하기 전에는 예를 들면 1참수는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다 이렇게 봤어요. 됐죠?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 어떻게 정의하냐면 예를 들면 fx를 2x 이렇게 정의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x에다가 어떤 실수를 막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막 대응돼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 순서상이라는 거 나오는데 이제 요 가우스가 이걸 x축 실축이라고 하고요. y축을 허수축이라고 해서 x에다가 0 넣으면 뭐예요? y값도 0이죠. 함수값도요. 그죠? 1 넣으면 뭐고요? 2고요. 2 넣으면 4고요. 그래서 와 이렇게 그어서 이놈을 y 꼴 2x라고 하는 다항식의 1차식의 모양을 갖는 무슨 함수다? 1차함수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야 됐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함수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수의 집합을 주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집합에서 어떤 집합으로 간다 이렇게 줘야 되죠. 이 시작하는 집합을 우리가 정의역이다 그러고요. 정의역 그러니까 되게 중요해 보이죠? 실제로 중요해요. 얘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 공역이라 그래요. 공역. 말 그대로 빌공짜거든요. 그죠? 그냥 영역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x에서 y로 가는 대응관계를 뭐라고 하려면 함수라고 하려면 고등학교 수학에서 함수의 정의는요 기호로 쓸게요. 정의구역의 임의의 원소 각각에 대해서 함수값이 대응되는데 함수값을 y 또는 fx라고 하는데 이것이 공역 안에 존재하되 유일하게 존재하는 대응관계를 함수다라고 정의해요. 됐죠? 수학에서 이렇게 A를 뒤집으면 임의의 그런 뜻이거든요. N이 그런 뜻이 N이는 결국은 전부 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는 다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공역 안에 얘를 함수값이라고 하는데요. 함수값이죠. 그죠? 이 함수값이 존재하되 어떻게 존재한다? 유니크하게 줄여놓은 그러면 유니크하게 이그지스트 존재한다 그런 뜻이 이게 이 자를 뒤집어서 수학에 이렇게 써. 이 자를 뒤집으면 이그지스트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역의 임의 원소 각각에 대해서 공역 안에 함수값이 유일하게 대응되는 관계를 우리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을 하는 예를 들어보면 원소로 가지고요. 정의역이 ABC고 공역이 1, 2, 3, 4가 있었어요. 그죠? x에서 y로 가는 대응 관계가 함수가 되려면 이렇게 되면 함수가 아니에요. 왜냐면 정의역은 다 나가야 되는데 하나가 안 나갔잖아요. 그죠? 함수가 될 수 없어. 다 나가야 되니까요. 이렇게 가는 건 함수가 돼요. 왜요? A가 B가 C로 하나씩 같잖아요. 우연히 A와 C가 같은 걸로 간 것 뿐이에요. 됐죠? 다 같은 걸로 가는데 다 같은 걸로 가도 뭐가 돼요? 함수가 돼요. 이런 함수 나중에 우리가 이제 상수함수다 그러는데요.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 안에 하나의 원소로 가는 거예요. 됐죠? 물론 정의역이 ABC고 공역이 1, 2, 3, 4일 때 x에서 y로 가는 대응 관계 그럼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왜냐면 a가 두 개로 갔잖아요. 그죠? 함수는 기능, 기계가 컴퓨터가 해야 되는 건데 a가 두 개로 가는 건 이건 인간이 사고하는 거지 기계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계는 시킨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에 두 개가 나가면 안 돼요. 정의역이 임의 원소에 대해서 공역 안에 함수 값이 딱 하나씩만 대응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B가 2로, C가 4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 안에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를 함수로 하고요. 특별히 얘를 공역이다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함수값만을 모아놓은 것, 이걸 뭐라 해요? 여러분 이거를 치역이다 그래요. 치역. 됐죠? 그래서 치역을 예쁘게 쓰면 집합적으로 쓰면 함수값을 싹 모아놓은 건데 여기서 x는 정역에 있는 임의 원소에 대한 함수값들의 모임이 치역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1, 2, 4가 뭐라는 얘기예요? 치역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치역은 항상 어디 안에 있어요?
항상 공역 안에 있어요. 됐죠? 물론 치역과 공역이 딱 같아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치역은 항상 어디 안에 있다? 공역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되고요. 이게 X에서라고 하는 무슨 관계? 대응 관계이고 곧 함수의 정의다라는 걸 이해하시고요. 우리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함수는 이 논리에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죠? 정의역과 공역을 주고 정의역의 임의 원소에 대해서 공역 안에 함수값이 딱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얘는 함수 맞아요. 그죠? 왜냐면 x의 임의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하나씩 달라붙잖아요. 그죠? 얘도 함수 맞아요. x의 임의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하나씩 달라붙잖아요. 이렇게 됐죠? 그렇지만 똑같은 직선이라고 해도 얘는 함수가 될 수 없어요. 왜요? x 하나인데 y가 수도 달라붙잖아요. 그죠? 이거 함수가 아니에요. 얘도 우리가 원의 방정식 그러지 함수는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 x 안에 y가 몇 개? 두 개 달라붙잖아요. 그죠? 이것도 함수가 아니에요. 왜요? x 안에 y가 몇 개? 두 개 달라붙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간 것들은 함수가 될 수 없고요. 저 검은 그래프들은 함수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서 함수의 기본적인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함수 개념을 하면 아주 중요한 함수의 아주 기본적인 성질이 몇 개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어떤 논리를 정의하면 반드시 상등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어떤 함수가 x에서 y로 가고 또 어떤 함수가 a에서 b로 가면 두 함수가 어따? 같다. 한자로 상등이다 그러는데 두 함수가 같다 그런 뜻이에요. 두 함수가 두 기능이 같으려면 반드시 뭐 같아야 돼요? 일단 여러분 정의역이 같아요. 정의역이 다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정의역에서 모든 원소가 뛰쳐나가야 되니까 두 함수가 같으려면 정의역이 반드시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것 함수 값이 즉 f의 함수 값과 g의 함수 값이 이렇게 일치해야 돼요. 됐죠? 함수 값이 똑같이 가야 돼요. 시험이 같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무슨 소린가 하면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1, 2, 3이고 4, 5, 6이에요. 됐죠? 또 여기가 1, 2, 3이고 4, 5, 6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함수가 하나 있고요. 또 이렇게 가는 함수가 또 하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정의역이 같고 치역도 4, 5니까 함수가 같네?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치역은 그냥 함수가 뭐하는 집합이기 때문에 함수가 가는 길이 같아야 돼. 그죠? 치역이 같은 게 아니고요. 1이 5로 갔으면 1이 5로 가고요. 2가 4로 가면 2가 4로 가고요. 3이 5로 가면 3이 5로 가야지. 이렇게 4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기능이 다른 함수가 되게 되죠. 그러니까 치역이 같다고 함수값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큰 실수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미리 말해 둘게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함수의 상등을 하면 함수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이 몇 개 등장을 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뭔가 하면 어떤 함수가 1대1 함수다라는 게 있어요. 1대1 함수다. 말 그대로 하나씩만 달라붙는다 그런 뜻이에요. 됐죠? 아까 우리 했던 이런 것들은 1대1 함수가 아니죠? 다 똑같은 걸로 갔어요. 얘는 A가 1로, 2가 B로, C가 4로 왔으니까 하나씩 그대로 가서 1대1 함수가 된 거예요. 됐죠? 1대1 함수가. 근데 우리가 하나씩 대응된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수학적으로는 1대1이 뭔가 하면 이렇게 쓰면 돼요. X값이 다르면 뭐도 달라진다? 함수값도 달라진다. 이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1대1이다 그래요. 그죠? 잘 기억해 두세요. X가 다르면 함수값 달라지고요. X가 다르면 함수값도 달라진다. 이놈의 대우는 항상 성립하는 대우가 뭐죠 여러분? 결론은 부정해. 함수값이 같으면 뭐도 같다? X값도 뭐 해준다? 같아진다. 뭐다? 1대1 함수다라는 걸 명심해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F가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비슷해 보이는데요. 차이가 있어요. 1대1 대응은요. 뭐도 되지만 1대1 함수는 당연히 되지만 뭐 같아야 돼요? 치역과 공역이 반드시 일치해야 돼요. 그죠? 1대1 대응이다 돼요. 얘는 1대1이지만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왜요? 여기 뭐가 하나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공역이 1, 2, 4인데 치역도 1, 2, 4면 이게 치역과 공역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1대1 대응이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1대1이면서 뭘 남겨놓으면 안 돼요. 공역 안에. 공역 안에는 모든 원소를 정역이 다 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정역과 정역의 모든 원소가 y 하나씩 대응하면 1대1이고요. 공역과 치역이 딱 맞아 떨어져야만 1대1 대응이다라는 사실 이해해 두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거꾸로 가는 역함수란 걸 해야 되는데 거꾸로 오려면 여기 원소가 남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죠? 여기 원소가 이렇게 남아있으면 거꾸로는 되는 관계가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논리가 된다고 이때 대응력 각별히 주의해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쌤이 잠깐 얘기했는데요. 모든 함수가 하나의 상수값으로 가는 게 있어요. 그죠? 이걸 무슨 함수? 상수함수다. 그래요. 상수함수. 그죠? 상수함수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그죠? 모든 x값들이 다 하나의 값으로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y는 fx는 2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x가 다 우연히 하나로 가긴 가는데 하나의 값으로 다 가는 거죠. 이런 거 무슨 함수다? 상수함수다. 됐죠? 그래서 x의 모든 정의의 함수값이 다 하나의 값으로 가는 함수다. 무슨 함수다? 상수함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기억해 두고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세련되게 경우수라는 걸 아직 공통수학원에서 배우고 왔는데요. 순열조합을 우리가 잘 터득하고 온 사람들은 일단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함수를요. 기본적으로 순열과 조합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걸 우리가 어디에서 순열접수 하고 왔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여기가 1, 2, 3이 있고 여기가 4, 5, 6, 7이 있었는데요. x에서 y로 가는 1대1 함수나 함수의 개수를 따져. 함수는 뭐지? 여러분 잘 보세요. 얘가 몇 가로 가요? 얘가 4가지 다 갈 수 있고 얘도 4가지로 가고 얘도 4가지로 가요. 이게 함수예요. 그죠? 그래서 이 4가지가 동시에 뛰쳐나가야 되니까 4의 3승인데요. 이런 경우의 수는 우리가 고3 대에 배울 수 있어요. 확률 통계에서요. 그래서 함수의 개수가 오히려 더 복잡한 거고요. 1대1은 쉬워요. 왜냐면 1대1은 1이 4가지로 가면 2는 얘가 간 데를 못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3가지로 밖에 못 가요. 얘는 얘들이 간 데를 못 가니까 2가지로 밖에 못 가요. 그래서 함수가 동시에 뛰쳐나가야 되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고요. 얘는 뭐라고 쓰냐면 서로 다른 4개가 3개를 받되 순서도 정하고 뭘 이렇게 나열시키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게 x에서 y로 가는 뭐의 함수? 1대1 함수의 개수는 뭐다? 순열이다. 서로 다른 4개가 3개를 받아먹되 순서를 정할 수 있다. 됐죠? 따라서 1대1 함수의 개수가 순열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순열 중에 특별한 순열이 바로 1대1 대응이에요. 왜냐면 1, 2, 3이 어디로 와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죠? 얘가 3가지로 가면 얘는 2가지고 얘는 1가지로 밖에 못 가잖아요. 곱해줘야 되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뭐죠 여러분? 이게 3팩 기억나요 여러분? 얘가 3p3이에요. 됐죠? 서로 다른 3개가 3개를 갖되 순서도 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취역과 공이 같으니까 1대1 대응 함수가 됐죠? 그래서 1대1 대응과 1대1 함수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순열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함수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함수의 정의와 그리고 함수의 기본적인 성질들을 잘 이해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합성함수, 역함수를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단계를 시작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합성함수, 역함수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함수를 다뤄봅시다. 알았죠? 다음 시간에 봅시다.